음식 하나 붙여놓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 그거 되게 좋아요. 애들한테 큰 거 안 바라고요. 그냥 샌드위치 그림 붙여놓고 First, put the bread on the dish. 그 다음에 then 뭐예요? 뭐 넣죠? 햄이면 put the ham on the bread. 그 다음에 put the egg on the ham. 계속 똑같아요. 그래도 샌드위치 만들고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또 이런 걸 그림을 사용해서 작문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경지가 된다 이거죠. 나머지 이제 6번째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절과 환경에 대한 단어를 하셨으면 좋아요. 요걸 통합해갖고 다 해도 되고요. 계절 단어에서는 특히 이제 각 계절마다 날씨라든가 여기서부터 배우는 의복이라든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정도가 되면 아이가 스토리북을 읽어도 굉장히 감정이입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생겨요. 끝으로 이제 짧게 스토리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스토리북은 언제 시작하냐면 애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애가 글을 눈이 안 보여 상관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애 사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고 가장 최초로 시작해서 가장 최후까지 갈 게 그거예요. 언어를 배울 때. 그래서 스토리북은 그냥 아주 그냥 애를 좋아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해갖고 온 거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이제 뭐냐면 아이가 글을 못 읽는다고 이제 책을 그냥 두지 마시고 글을 못 읽어도 그림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집에서 라벨링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라벨링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단어, 더 그 다양한 환경 속에 라벨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애도 재밌고 엄마도 재밌고 나중에 또 라벨링에 본 단어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을 더 빨리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북은 뭐 알파벳부터 파니스부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책 자체가 너무 무궁무진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어머니가 얼마나 창의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 거죠. 아시죠? 유명한 책이니까요. 그래서 brown bear, what do you see? 그래서 이제 이걸 재밌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읽을 적에는 얘가 됐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럼 얘 대답은 이럴 거예요.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이렇게 있죠. Red bird, what do you see?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I see a yellow dog looking at me.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자, 아이한테는 그 다음 액티비티는 이런 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얘를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애가 글을 못 쓰면 엄마가 그걸 만드세요. brown bear 만들고 애한테 골라서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항상 이런 다시 책을 만드실 적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똑같이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만 해갖고 포스터로만 붙여놔도요. 효과가 커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제일 못 읽는 파트 있잖아요. 그거 책으로만 들떠있지 마시고요. 그걸 똑같이 그림을 프린트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걸 크게 써가지고 포스터를 붙여놓고 맨날 읽으면 그거 다 해결돼요. 애 구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더 자주 보면 더 잘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요 또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런 것도 들어있나요? 이건 디즈니 사이트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비디오를 봤거나 책을 읽었을 적에 얘 갖고 노는 거예요. 그죠? 얘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주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놀면 이거는 애들이 이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그 말을 그냥 자기가 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사이트에 가면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아까 좀 전에는 이제 푸우의 그 핑거 퍼펫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토리북을 할 적에 또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책이 이제 요거는 좀 학년이 올라갔나? 이것도 쉬운 책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있는 스토리를 애가 정말로 자 여기 제가 해온 거는 이거예요. 조니 애플시드 아세요? 조니 애플시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요거를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너무 아까워요. 애가 사실상 이걸 읽을 정도 되면요 스펠링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과거형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막 말로 설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애가 피곤해서 책 안 읽게 돼요. 잔소리 붙으면요 안 돼요.
그럴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제 책을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많이 쓰는 건데 여기 복사를 떴어요. 그러면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빵꾸가 났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요걸 다시 복사를 뜨시면 요게 빈대를 갖다가 테이프로 듣고 아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읽을 땐 모르는데 테이프만 듣고 쓰려면 몇 번을 들어야 돼요. 그때 귀가 트이는 거예요. 요거 뚫는 요령도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엄마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에요. 스펠이 어려운 부분만 들어서 스펠이 완전히 매개한다든가 아니면 과거형 동사인들만 뚫어가고 과거형 연습 중에 혹은 여는 부분 이제 얘 듣기에는 a cup of인데 들으니까 a cup of coffee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뚫는 방법도 요령을 가지고 이제 뚫어가지고선 연습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 이거는 고학년까지 되고 뭐 CNN 그 청취까지도 계속되는 방법이에요. 아주 어린 애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직 트리하우스, 매직 스쿨 버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거의 이제 얘기는 끝나는데 덤으로 포스터를 갖고 왔어요. 포스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가을 포스터인데요. 요런 나뭇잎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랑 감정이입이 되었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노리면서 그 장문의 시작인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짧은 단어지만 감정이입을 해서 쓰고 표현하고 해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해갖고 계절마다 때마다 바꿔주면 영어 유치원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그렇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요. 진짜 10몇 년 동안 확 제가 고생해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여기서 듣고 나가셔서 그냥 안 하고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 아까워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요리법을 알아도 그걸 상을 안 차리면 애는 못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명심을 하세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거예요. 오늘 배우신 거요. 집에 가서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느끼시고 본인의 거를 거기다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우리 애한테 맞는 걸로 바꾸셔가지고 가서 해보세요.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늘 이 즐거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이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언제 이거를 영어를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면 되는 거죠. 그 학년보다는 아이가 실제적으로 영어 레벨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아이가 나이라기보다는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맞는 걸 얘기하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놀이라는 거는 아이가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게 재밌을 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크게 좌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학년 애들한테 컬러링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연계 상황이 된다면 파닉스를 지금 숫자니 뭐니 전부 다 연계가 가능해서 하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레벨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시작해서 만약에 나이가 있어도 파닉스 안 될 때는 2단계로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학원을 보통 가면 파닉스라는 기본적인 단계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해요. 근데 그런 단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늦게 시작했다고 두려워할 때는 지금 이걸 계속 할 수만 있다면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파닉스는요. 절대로 6개월 넘어서 하지 마세요. 파닉스는 최단 기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파닉스를 질질 끌면요. 아이들 그게 영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게 영어가 아니거든요. 영어를 하려고 지금 축구를 하려고 달리기를 하는 거지 달리기가 축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파닉스 기간은 한 3개월 내에 빨리 하고 제가 하는 방법은 아이랑 매일같이 한다면 3개월보다 훨씬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요. 이제 큰 아이가 영어 그 파닉스 부분을 이제 습득하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리딩을 읽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잘 읽고, 그러니까 뜻은 전체적인 그 스토리의 뜻은 모르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그 기쁨에 찬 목소리로 엄마 저 읽었어라고 말을 할 때
정말 그냥 잘했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말하는 거 위에 좀 엄마가 아이한테 큰 어떤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엄마가 진짜 감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주는데 그게 뭐 물질적인 보상 뭐 그런 거보다는 저런 사이트가 있어요. 상장을 복사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럴 경우는 이제 슈퍼 리더 어워드라고 이런 걸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에 덧붙여서 또 아이가 원하던 뭐 맛있는 걸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읽기 전에는 다음 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에 읽을 책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책을 선물을 주면 이제 좋죠. 책을 엄마가 고르지 말고 아이랑 같이 책방 나들이를 해갖고 그걸 상으로 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장은 저도 사실은 놀이에요. 사실 뭐 엄마가 교장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유이고 연극이에요. 근데 이게 소품만 잘 갖춰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애들이 잘 못 버려요. 엄마가 준 상이어서 못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상도 있고요. 그냥 작품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착한 어린이상, 용감한 상, 그런 상을 다 사이트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일부러 뭐 그런 상장 주는데 안 찾아다니셔도 정말 제작 맞춤한 같은 상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그 파닉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고 그걸 스토리북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팅까지 연계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머니들이 큰 돈 안 들이고 정말 집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책을 읽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글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세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그거를 행복하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자신감이랑 열정, 그리고 아이한테 뭐 어떤 딱히 보상이란가 그런 게 아니라 난 너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넌 나한테 이런 행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느끼게 하고 아이는 또 그렇게 읽어주면서 엄마가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바로 홈스쿨링 영어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 점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멈추지 말고 서둘지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욕심 너무 많이 내시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